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신경심장학이라는 의학 분야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결과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온 결과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요. 어떤 명상이나 어떤 즐거운 생각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몸을, 심장을, 호흡을, 모든 신체 기능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명상이 아니고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감사함을 갖는 훈련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 문장을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생각만 하고 문장으로 쓰지 않는 것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선물을 사놓고 전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매일 주무시기 전에 일상에서 사소한 것이지만은 3가지에서 한 5가지 정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 이유와 함께 문장을 써보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심리학자들도 이 감사서기에 대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참여한 411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 감사한 일을 찾아서 쓰도록 했는 이 실험의 참가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록 일주일간 썼을 뿐인데 참가자 중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은 우울증이 급격하게 감소했고요. 동시에 행복감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의 정신과 병원에서는 꿈의 처방이란 2가지 처방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 2가지 처방이 바로 뭐냐면 운동 처방과 감사서기 처방입니다. 예전에는 우울증 환자들이 오면은 약을 중심으로 많이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새로운 이런 처방을 내린다고 합니다. 앞에 일주일간의 감사한 일을 찾아서 쓰도록 했는데요. 행복감이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6개월 후에 측정을 했을 때도 처음 과제가 끝났을 때, 즉 일주일 후에 측정했을 때보다도 그 수준을 넘어서 행복감이 계속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감사한 일 3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적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긍정적인 쪽으로 환기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진화를 위해서 부정적인 면에 더 잘 반응하도록 발전되어 왔다고 합니다. 진화되어 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부정적 측면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의 일부는 걱정하도록 잘못된 일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 잘 찾아냅니다. 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을 더 잘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감사서기는 우리의 뇌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이렇게 감사서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긍정적 뇌는 우리가 성취 지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우리 정서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자동차에 100기어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뒤로 갑니다. 중립기어도 마찬가지고요. 전진기어를 넣어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차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긍정적인 정서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을 해야만이
좋은 성과가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취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선구 교수에 의하면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성적과 우리가 중2병을 앓고 있는 중학교 2학년 때 학생들 중에 무엇이 가장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성적과 관계가 깊은가를 조사를 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긍정적 정서가 수능 성적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다고 합니다. 물론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잘한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성적이 잘 나왔을 겁니다. 이 성적을 제외하고 사교육 정도라든지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력보다도 학생의 긍정성이 수능 성적과 관계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 뇌는 생명을 살리는 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에게 감사라는 단어를 적어 보여주면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부정적인 단어에는 아무런 결정체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물은 곧 우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몸, 즉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감사와 같은 이 긍정적 정서가 인간의 수명, 즉 장수에도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수녀님 연구라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이 연구는요, 미국에서 1932년 이 180명의 젊은 여성이 수녀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간증문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180명 수녀님들의 간증문은 70년이 지난 후 학자들의 손에 넘겨졌고, 이 연구자들은 간증문에 쓰인 단어와 문장을 분석하여 각 간증문에 얼마나 많은 긍정적 단어와 정서가 표현되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긍정적 단어를 많이 사용한 상위 20%의 수녀님들 가운데 90%가 85세까지 장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위 25%니까 한 45명 중에 90%니까 40명이 넘는 수녀님들이 장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긍정적 단어를 적게 사용한 하위 25% 수녀님들 중에는 겨우 34%만 85세 때까지 생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두 집단의 평균 수명 차이도 한 10년 정도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같은 이런 긍정적 정서는 우리가 얼굴 표정에도 잘 나타납니다. 즉 웃음으로 잘 나타나는데요. 이걸 우리가 뒷센 스마일, 파한대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눈 주변 근육까지 활짝 웃는 웃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미국의 여자대학교 앨범을 놓고 이 진짜 미소, 뒷센 스마일을 짓는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한 21세 때쯤이었습니다. 이 졸업생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삶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27살 때, 27살 때 현재 결혼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 뜻밖에도 미소가 자연스러웠던 학생일수록 결혼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대생이 40대 중년이 되었을 때 결혼해서 좋은 생활, 결혼의 만족감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 웃음을 웃는 사람은 결혼 생활도 잘한다는 겁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기 전에
우물을 판 사람의 공로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주어진 일상 가운데 당연한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던 겁니다. 매일 먹는 밥 한 그릇, 옷 한 벌, 책 한 권, 보이지 않는 누구의 고마운 손을 거쳐서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두 발을 걸어 다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도 100만 명의 환자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초에 한 명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굶어 죽고 있고 1초에 48명의 어린이들이 더러운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오늘은 어제 떠난 사람 그리고 그를 떠나보냈던 가슴 아픈 가족에게는 간절히 바랐던 내일입니다. 우리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에 결혼기념일 때 한 번 보석을 사주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매일매일 조그마한 일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행복이 더 높다고 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루었다 한 번 감사할 것이 아니고 소소한 일상에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 의식주 생활, 자연환경, 무사고, 안전 등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이런 일상에, 즉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많은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매일 쓴 감사일기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겼던 일상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문장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뇌로 바뀌면서 학생들에게는 성취지능이 높아지고 어른들은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장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